공룡 대탐험. 공룡 시대로 신나는 여행을 떠나보자. 아주 먼 옛날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까마득한 옛날로 여행을 떠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정말 멋지겠죠? 그곳에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지구의 모습과 만나게 될 거예요. 아직 지구는 여러 대륙으로 나눠지지 않은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땅덩어리에 불과하지요. 그 땅엔 물론 인간이 살고 있지 않아요. 대신 지금은 존재하지 않은 아주 다르게 생긴 동물들이 살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공룡시대로 대탐험을 떠나볼까요? 공룡시대의 시작!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보세요. 지금 여러분은 2억 2천만 년 전에 지구에 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머리에 내리쬐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질 거예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살갗이 쓰라리고 메마른 입술은 바싹바싹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구름같이 몰려다니는 풀잠자리떼와 실잠자리떼, 양치류로 뒤덮인 숲을 헤치며 앞으로 걷다 보면 후끈한 공기 때문에 금세 숨이 헐떡이고 목이 마를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여러분은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주 거대한 그 동물들을 말이에요. 숲속에서의 우연한 만남. 찌는 듯한 한낮의 열기를 피해 시원한 숲속의 나무 그늘로 들어가 볼까요? 숲이 너무 조용해 왠지 으스스하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갑자기 비명을 지르듯 꽥꽥대는 소리가 마른 공기를 뚫고 숲속에 울려 퍼지는군요. 주위를 살펴보니 작은 새처럼 생긴 파충류가 내는 소리였어요. 바로 푸테이노사우루스랍니다. 녀석은 지금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잠자리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녀석은 잠자리 몸통을 통째로 입에 넣더니 제대로 씹지도 않고는 꿀꺽 삼켜버리는군요. 갑자기 숲이 떠나갈 듯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푸테이노사우루스가 놀랐는지 날카롭게 울부짖으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 2마리가 커다란 소리를 내며 랑치류 숲을 걷고 있군요. 녀석들이 걸을 때마다 기다란 목에 달린 달걀 모양의 머리가 까딱까딱 흔들립니다. 플라테오사우루스는 키가 무척 커서 어떤 녀석은 3m나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잎도 따먹을 수 있죠. 괜히 여기서 얼쩡대다가는 녀석들의 발에 밟혀 뭉개질지도 모르겠군요. 강가에서 생긴 일. 자, 이번에는 강 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강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아주 얕습니다. 몇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동물들이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어갔어요. 강가에서 코엘로피시스 2마리가 병든 포스토수쿠스의 몸통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군요. 코엘로피시스는 작고 말랐지만 성질이 아주 사납답니다. 악어와 비슷하게 생긴 포스토수쿠스가 코엘로피시스를 보고 턱을 딱딱 부딪히며 물러나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녀석은 플라테오사우루스와 싸우다가 심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 오래 살지는 못할 겁니다. 마침내 싸움에서 승리한 코엘로피시스가 포스토수쿠스에게 다가가 녀석의 살갗을 쪼아대고야 마는군요. 곧 비가 내릴 테고 그러면 죽어가는 이 땅에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거예요. 하지만 가엾은 포스토수쿠스에겐 이미 늦은 일이겠죠. 불쌍한 포스토수쿠스가 코엘로피시스에게 잡아먹히는 모습을 차마더는 보고 있을 수가 없군요. 자, 이제 그만 다른 공룡시대로 떠나볼까요? 거대한 어미공룡. 우리는 지금 1억 5,500만 년 전 쥐라기 시대에 와 있어요. 이제 지구는 좀 더 습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사막이었던 많은 곳엔 새로운 식물들이 자라났지요. 이 어미공룡은 방금 100개가 넘는 축구공만한 알을 크고 동그란 구멍에 낳았답니다. 땅속에서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힘들게 땅을 뚫고 나올 거예요.
새끼들은 오르니톨레스테스 같은 배고픈 육식공룡을 피해 숲속 깊은 곳으로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 뒤 이 새끼 공룡들은 끊임없이 먹어대기만 하는 생활을 시작하겠죠. 1년쯤 지나면 새끼들의 몸무게가 벌써 1톤이 넘게 될 테니까요. 공룡의 무리를 따라서 다 자란 디플로도쿠스의 몸무게는 무려 15톤이나 됩니다. 녀석들이 킁킁거리며 걸을 때면 여러분의 발밑은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리죠. 녀석들은 커다란 몸집 때문에 나무가 우거진 깊은 숲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숲 가장자리까지 와서 모처럼 생긴 뾰족뾰족한 이빨로 맨 꼭대기에 있는 나뭇잎들을 뜯어먹지요. 디플로도쿠스는 30마리 정도가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녀석들의 꼬리는 마치 거대한 잿집 같아서 공중에서도 이리저리 휘어진답니다. 녀석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 때도 없이 꼬리로 뒤로 오는 녀석을 슬쩍슬쩍 건드리곤 하죠. 그래서 이 목보들은 쉬지 않고 먹으면서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답니다. 녀석들이 맛있는 먹이가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디플로도쿠스 부리의 전등 같은 발자국 소리가 차츰차츰 멀어져 가는군요. 알로사우루스의 공격! 골짜기를 흐르는 얕은 개울을 지나 이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미 여러 곳을 들렀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지요? 잠시 쉬어가는 게 좋겠군요. 멀리서 2마리의 새끼 디플로도쿠스가 벽처럼 솟아있는 계곡의 양치 식물을 떠먹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평화로운 모습에 졸음이 쏟아지는데 느닷없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뜹니다. 소름 끼치도록 포악한 알로사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녀석이 킁킁거리며 핏빛이 감도는 눈썹 아래에 있는 작고 구슬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노려봅니다. 현명한 알로사우루스는 결코 어미 디플로도쿠스를 공격하지 않아요. 녀석들도 디플로도쿠스에게 밟힐까봐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왠지 맛있는 간식거리가 될 것 같군요. 녀석이 튼튼한 뒷발로 서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을 단번에 채갈 것처럼 작은 앞발을 휙휙 내저으면서 말이죠. 이제 녀석은 거친 비늘이 돋은 살갗이 물결 모양으로 실룩거리는 게 보일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등골이 오싹해진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디플로도쿠스가 나타났습니다.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알로사우루스가 날카로운 이빨로 새끼를 물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여러분이 새끼 디플로도쿠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안타깝게도 없답니다. 단지 이 무시무시한 육식공룡이 먹이를 다 먹어치우고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기 전에 도망가야 한다는 것뿐. 아! 그런데 또 다른 알로사우루스가! 목숨을 건 대결! 알로사우루스가 날카로운 이빨을 번뜩이며 쉬쉬 소리와 함께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죽을 힘을 다해 달려보지만 녀석의 발자국 소리는 점점 커지고 더욱 빨라집니다. 마치 여러분의 심장 뛰는 소리처럼 말이죠. 그때 앞쪽 숲에서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왔어요.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였습니다. 이 녀석은 조식공룡이지만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지요. 녀석의 꼬리엔 1m 정도 되는 가시가 돋쳐 있어서 그 누구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이 이 녀석을 놀래킨 것 같군요. 여러분은 살그머니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질척한 진흙 웅덩이 속으로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초식공룡의 꼬리가 머리 위를 휙 지나가더니 나무 한 그루를 쓰러뜨리고 맙니다. 드디어 스테고사우루스도 알로사우루스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뻣뻣하게 곤두선 돌기가 나 있는 등이 잘 보이도록 옆으로 돌아서더니 위협적으로 꼬리를 흔듭니다. 알로사우루스는 먼저 여러분을 쳐다본 뒤 스테고사우루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가는군요. 알로사우루스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거대한 스테고사우루스와 싸우기엔 여러분은 너무 하찮은 먹잇감입니다. 스테고사우루스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강가로가 물을 마시는군요. 벌써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살금살금 여러분은 어서 덤불 속으로 도망쳐야겠죠? 기다란 목을 가진 공룡. 아슬아슬하게 도망친 여러분은 계곡을 벗어나 다시 탁 트인 평지로 나옵니다. 양치 식물이 우거진 그곳엔 듬섬듬섬 침엽수도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거대하고 희한하게 생긴 공룡이 내는 아주 요란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녀석은 쥐라기 시대의 가장 큰 공룡인 브라키오사우루스랍니다. 여기 브라키오사우루스 2마리가 어슬렁대고 있군요. 녀석들의 몸무게는 무려 70톤 정도나 됩니다. 두 녀석들은 똑같은 나무의 잎을 먹고 있는 중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거인 녀석들이 매일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충분한 먹이가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푸른 초원 전체가 녀석들의 식탁이니까요. 디플로도쿠스는 나무 전체에 나 있는 잎을 먹어요. 하지만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맨 꼭대기에 있는 잎을 따먹는 걸 좋아한답니다. 이 거인 녀석들은 날카로운 이빨로 잎과 열매를 훑어먹지요. 근처 잎을 모조리 먹어치운 뒤에는 다음 먹이를 찾아 거대한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긴답니다. 신비한 바다여행. 우리는 지금 기원전 1억 5천만 년의 지구에 와 있습니다. 벌써 약 500만 년의 시간이 흐른 셈이죠. 지금 여러분은 백악기의 어느 따뜻한 섬의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앞쪽에 있는 바위 위에 햇볕을 쬐고 있는 이상한 동물이 있군요. 꼭 바다표범이랑 넷소의 괴물 사이에서 태어난 동물 같아요. 이상하게 생긴 이 녀석은 바로 클립토클리두스랍니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자 녀석은 주르르 미끄러져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녀석을 따라 바닷속으로 뛰어들까요? 클립토클리두스는 4개의 커다란 지느러미 모양의 발을 이용해서 물살을 가르며 헤엄쳐갑니다. 녀석은 해저로 내려가 잔모래 속에 머리를 밀어넣는군요. 이렇게 바닷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부력을 이겨내야만 해요. 하지만 녀석은 뱃속에 든 돌멩이의 무게 때문에 물속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식사 시간입니다. 녀석은 긴 목을 이리저리 뒤틀며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곳엔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녀석이 있군요. 최고의 수영선수. 뭔가 커다란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을 지나쳐갑니다. 아휴, 깜짝 놀랐지 뭐예요. 바로 옵탈모사우루스였군요. 길이가 5m쯤 되는 이 녀석은 바다에서 가장 빠른 수영선수죠. 녀석은 시속 5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빠르게 헤엄쳐갑니다. 클립토클리두스와 달리 옵탈모사우루스의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는 데 사용됩니다. 녀석이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건 모두 꼬리 덕분이랍니다. 좀 더 깊은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 거대한 동굴에 이릅니다. 위쪽에 있는 구멍으로 햇빛이 비쳐들자 먹이를 찾아 헤매는 옵탈모사우루스의 무리가 보입니다. 녀석들의 커다란 눈은 빛의 변화에 아주 민감해서 사냥감을 찾는 데 유용하죠. 하지만 이곳 역시 무서운 사냥꾼이 숨어 있답니다. 길이가 50m나 되는 바다의 무법자 리오플레우로돈이죠. 매우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는 데다 후각도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바닷속에 사는 다른 녀석들에겐 아주 위험한 존재죠. 물론 여러분에게도. 시체 청소부들.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힘든 여행은 거의 끝난 것 같군요. 그런데 저기 길이가 7m쯤 되는 흉측하게 생긴 녀석이 죽은 거북이의 질긴 고기 조각을 물어뜯고 있네요. 이 녀석은 유스트랩토스 폰딜루스입니다. 이 부근의 섬 전체가 녀석의 집이지요. 입맛에 맞는 먹이가 늘 풍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녀석은 무시무시한 이빨로 물어뜯을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먹어치웁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살며시 바위 틈에 숨어서 함께 엿보기로 하죠.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 됩니다. 유스트랩토스 폰딜리우스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다른 모든 육식 공룡들과 마찬가지로 이 녀석도 눈에 보이는 건 뭐든지 사냥해서 실컷 먹는 게 소원이랍니다. 익룡들이 사는 해변. 지금 이곳은 1억 4,500만 년 전의 바위투성이 바닷가입니다. 머리 위로 수많은 익룡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죠? 타페야라라고 불리는 이 녀석들은 지금 짝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암컷들은 하늘을 빙빙 돌며 땅 위에서 한껏 폼을 잡고 있는 수컷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수컷들은 암컷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만 보니 머리가 매우 독특하게 생겼군요. 부리에서 더 솟아오른 붉은색의 커다란 볕은 암컷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수컷들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대한 부리를 딱딱대며 다툽니다. 녀석들이 어찌나 시끄러운지 귀가 먹먹할 지경이군요. 하늘의 제왕. 오르니토케이루스가 날개를 퍼덕이더니 마침내 하늘로 날아오르는군요. 이 늙은 오르니토케이루스는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녀석은 타페야라처럼 짝짓기를 하기 위해 자기보다 젊은 수컷들과 싸워야만 하겠죠. 열대 폭풍이 몰아치자 녀석은 잠시 여행을 멈춥니다. 거세게 쏟아지는 비에 날개가 젖어 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르니토케이루스는 어쩔 수 없이 바닷가의 그늘진 바위 밑에서 비가 먹기만을 기다립니다. 녀석은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을 잡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암컷들도 기생충이 많은 수컷을 싫어하거든요. 폭풍이 물러가면 녀석은 바다로 가서 물고기로 허기진 배를 채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나긴 여행을 계속하겠죠. 사냥감을 찾아서. 해변을 따라 조금 더 내려가면 여러분은 한때의 이구아노돈과 마주칠 거예요. 이구아노돈을 보면 수백만 년에 걸쳐서 공룡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녀석들이 먹이를 대충 씹어서 꿀꺽 삼켜버리는 대신 좀 더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 꼭꼭 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톤이나 먹어치우는 목보들에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죠. 갑자기 이구아노돈 무리가 겁을 먹은 듯 멈칫거리네요. 뭔가 위험물이 있다는 눈치인데. 아, 유타랍토르군요. 이 잔인한 약탈자는 한치의 거리낌도 없이 커다란 발톱과 날카로운 이빨로 먹이를 물어 뜯어 죽인답니다. 유타랍토르가 무리에서 뒤처진 허약한 이구아노돈을 찾는 동안 불안해진 이구아노돈 무리는 해변을 따라 바쁘게 이동합니다. 아니, 이게 누구죠? 뜻밖에도 새로운 녀석이 나타났군요. 외로운 방랑자. 보기에도 섬뜩한 가시로 온몸을 무장한 녀석들이 숲을 속에서 고개를 지켜듭니다. 아, 바로 폴라칸투스로군요. 이 녀석은 무시무시한 모습과는 달리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 조식공룡이죠. 녀석은 지금 어슬렁어슬렁 이구아노돈 무리를 쫓아가고 있답니다. 이구아노돈 무리를 따라가면 풀들이 많은 곳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이구아노돈 한 마리가 두려움에 떨며 폴라칸투스를 지나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녀석은 유타랍토르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폴라칸투스도 유타랍토르에게 경고를 하려고 무시무시한 등을 둥글게 말며 으르렁댑니다. 추위를 이겨낸 공룡들. 여러분은 이제 기원전 1억 590만 년의 세계로 왔습니다. 이곳은 춥고 어두운 숲속이에요. 바로 남극이지요. 하지만 얼음으로 뒤덮인 황무지가 되기 훨씬 전의 남극이랍니다. 1년의 반은 햇빛이 비치는 남만 있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은 춥고 어두운 겨울이지요. 지금 막 해가 지고 있군요. 희미한 어둠 속에서 등꽃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 스스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무타브라사우루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거대한 초식 공룡은
여름 동안 남극의 숲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지냈어요. 이제 이 녀석들은 얼어 죽기 전에 좀 더 많은 먹이가 있는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해야만 합니다. 알로사우르 한 마리가 어둠 속에서 무리를 뒤따르며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군요. 이 꼬마 알로사우루는 여러분이 전에 만났던 알로사우루스의 먼 친척이랍니다. 녀석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서 이곳을 떠나 4천만 년 뒤의 세계로 가고 싶어지는군요. 공포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여러분은 백악기 말기의 숲속 공터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땅에서 가스가 뿜어져 나와 공기 중에 끔찍한 냄새가 떠돌고 있군요. 이 시기엔 수많은 화산들이 쉴 새 없이 폭발해 공기는 나쁜 가스로 오염되어 있어요. 바야흐로 공룡시대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죠. 가스로 가득한 공터를 건너자마자 여러분 앞에 코를 킁킁대며 먹이를 찾고 있는 공룡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튼튼해 보이는 뒷다리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그 공룡을 본 순간 여러분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재빨리 고개를 돌리자 또 다른 거대한 공룡이 여러분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수많은 공룡들을 만나고 위험에 빠졌지만 지금 여러분을 향해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만났을 때만큼 무서운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 공터는 바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둥지였어요. 녀석은 여러분이 자기 알을 훔치려는 줄 알고 거대한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빨 한 개가 바나나만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물어뜯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은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다행히도 이 녀석은 걱정했던 것만큼 빠르지는 않군요. 난폭한 지배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게 도망쳐 겨우 공터에 다다르니 생각지도 못한 녀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군요. 머리에 3개의 뿔이 달린 초식공룡 토로사우루스가 무리로부터 조금 떨어져 풀을 뜯고 있네요. 녀석은 쿵쿵거리며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찬찬히 살펴봅니다. 제 아무리 난폭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도 10톤이나 나가는 토로사우루스를 섣불리 공격할 순 없겠죠. 토로사우루스가 가까이 오지 말라는 표시로 금방이라도 덤벼들 듯한 자세를 취하는군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도 공격할 자세를 취합니다. 녀석은 천천히 움직이며 토로사우루스가 얼마나 큰지 재보는 눈치입니다. 결국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군요. 거대한 머리! 지금 토로사우루스가 짝짓기를 하는 계절이에요. 이 수컷의 머리에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볕을 보세요. 녀석은 커다랗고 선명한 빛깔의 볕을 뽐내며 자기가 얼마나 건강하고 힘이 센지 자랑한답니다. 이런 녀석에게는 절대로 시비 걸어서는 안 되겠죠. 때때로 수컷 2마리가 커다란 머리를 흔들며 경쟁하기도 한답니다. 서로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만약 둘 다 포기하지 않으면 녀석들은 뿔을 맞붙이고 한 녀석이 포기할 때까지 밀어붙인답니다. 거대한 몸을 이끌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녀석들의 폼이 꼭 씨름 선수 같군요. 토로사우루스 무리가 초원을 휩쓸어버린 용암지대를 건너고 있어요. 지금은 먹이가 그리 많지 않아 녀석들은 계속 먹이를 찾아다녀야만 한답니다. 한때의 작은 평화. 토로사우루스 무리를 뒤따라가니 커다란 호수가 나오는군요. 물을 마시려고 발을 멈춘 순간 오리 모양의 주둥이를 가진 신기한 공룡 무리가 나타납니다. 자세히 보니 이 녀석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며 물가에 난 식물을 먹고 사는 아나토티탄이군요. 힘들고 험난한 모험 끝에 온순한 아나토티탄들과 잠시 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득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거대한 유성! 기원전 6521만 9977년! 너무나도 까마득한 시간이라 이렇게 숫자로 세는 것조차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군요. 하지만 이제 막 뭔가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주 공간을 떠도는 거대한 유성이 시속 24만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대한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자
400조 톤의 바위와 먼지, 재들이 하늘을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 먼지들 때문에 지구는 태양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고 무시무시한 산성비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지구의 지배자 공룡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공룡들도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구의 생명체의 3분의 2가 이 끔찍한 자연재해로 죽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잠깐 동안 시간여행을 하는 여러분조차 이 대재앙으로부터는 살아남을 수가 없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갈 즈음 두근두근 오싹오싹 무섭고 신기한 공룡시대로의 여행도 그만 막을 내려야겠죠. 스크랩북. 여행을 마친 여러분이 집으로 가지고 돌아온 것은 단지 공룡시대를 탐험하며 느꼈던 흥분과 기억들만이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이 여행 중에 만났던 공룡들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들을 찬찬히 살펴보고 그 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공룡은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동물 중에서 가장 크고 힘이 센 지배자였어요. 공룡 화석 속에 새로운 공룡 화석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한 또 다른 공룡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끝.